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할 100권의 책 일당백. 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백 67번째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프로고요. 안녕하세요, 정민여입니다. 마른동 같습니다. 네, 정박입니다. 네, 저희 일당백이 네. 또다시 8위. 너무 기뻤잖아요. 일간 종합 8위. 실시간 순위에서는 한 5위까지 올라왔었어요. 그래요? 실시간 집계에서는 그만큼 우리가 설 연휴 빈집털이에 어느 정도 효과를 좀 봤다. 네. 그래도 빈집털이라도 한 게 어딥니까? 한 게 어딥니까? 못할까봐 진짜 조마조마했다고요. 빈집을 노리고 들어갔는데 그나마도 못하면 진짜 얼마나 좌절인데. 저도 나름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다른 빈집 털이범들이 보이더라고요. 빈집 털이범들이 그때 많이 나왔어. 그래갖고 그 털이범들끼리 전쟁이 심했다고. 네, 편집하시느라 마도님이 진짜 고생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뭐 성공적으로 물론 뭐 꼭 순위가 성공의 판별은 아니겠습니다. 그래도 많은 분들이 또 들어주신 거니까 네. 그만큼 저 청취자분들도 좀 늘어났던 거죠? 예, 많이 늘어났어요. 많이 늘어났죠. 예. 네. 우리 100위권 밖에서 막 허우적거렸을 때 생각해봐요, 여러분. 말도 안 돼. 자, 하여튼 여러분이 이렇게 사랑을 해주셨고 그 사랑에 큰 힘이 됐던 게 이제 지난 시간에 저희가 정민영 영원한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네. 킬링 디어라는 많은 분들이 못 보셨을 수도 있는 영화. 네. 그 영화로 도전했는데 반응이 괜찮았어요. 좋았어요. 네. 그래서 저희 영화 소개 듣고 영화 보신다는 분들도 많고. 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킬링 디어가 너무나 이제 해석이 다양할 수 있는 그런 영화이기 때문에 좋은 해석 남겨주시면 저희가 독서대 드리겠다. 쏜다. 일당백 독서대. 일당백 독서대 쏜다 했더니 많은 분들이 또 남겨주셨습니다. 실제로 해석들을. 네. 그래서 저희가 어렵게 선정을 좀 몇 분 해봤죠. 네. 혹시 우리 정박님도 그 댓글들 가운데 좀 이건 진짜 생각 못했다. 대단한데 이런 느낌. 네. 무릎을 탁 칠만한 댓글. 네. 많았죠. 다 많았는데 네. 뭐 또 기억나는 거는 전화카드 한 장. 네. 그분이 이런 여러 가지 피할 수 없는 운명 이런 거 다 제쳐놓고 네. 이걸 하나의 계급적 관점에서 계급적 관점. 마틴이라는 계급과 네. 흔히 말하는 스티브 의사죠. 그런 어떤 의사 계급과 계급의 문제로 그래서 마틴은 감자를 아주 아껴 먹고 맨 나중에 먹는데 맞아. 다른 그냥 듬뿍 케첩을 쳐가지고 제일 먼저 먹는 거. 이 장면을 또 그렇게 새롭게 해석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게 상당히 좀 인상적이었다. 맞아, 그거 신선했어요. 그 해석. 네, 전화카드 한 장님. 그리고 저는 사랑했지만 이분 괜찮았어요. 사랑했지만 아이디가 아니 킬링 디어를 재밌게 봤다 네. 이러면서 복수와 정의의 관점에서 이걸 이제 보셨던 그런 분인데 그 외에 그 송강호 씨가 복수는 나의 것이라는 영화에서 네. 네가 착한 놈인 거 안다. 그러니까 내가 너 죽이는 거 이해하지. 이런 대사가 이 영화와 함께 좀 떠올랐다. 이런 댓글 남겨주신 분도 계셨고 혹시 우리 정민현님은 누구 생각나는 사람 있습니까? 저는 초반에 좀 남겨주신 분이었는데요. 잠시만요. 말할 수 없는 침묵. 말할 수 없는 침묵. 이분이 일단 양을 너무 길게 써주셔가지고 자기 댓글에 또 댓글을 달아서 전 처음에 밑에 누구 다른 분이 단 줄 알고 봤더니 같은 분이 그렇게 거의 막 A4 용지 한 장 분량의 댓글을 달아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양에 너무 감동을 했고 그 내용 중에 저희가 미처 방송에서 좀 소개를 많이 못 해드렸던 마틴이 스티븐이랑 같이 그 집에 가서 영화 보면서 그 나왔던 그 장면들과 연결해가지고 해주셨던 해석이 또 되게 신선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영화가 사랑의 블랙홀이라는 제목으로 알려진 영화인데. 사랑의 블랙홀? 네, 이 영화는 전 뭔지 모르겠는데. 유명한 영화 있죠. 이 영화에서 그 주인공이 자신이 계속 신이라고 선언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마틴이 사실은 우리가 막 신적으로 해석을 많이 했는데 이게 그냥 자기가 신이라고 믿는 망상증 환자였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셨는데 그것도 굉장히 일리가 있었어요, 저는. 망상증. 네. 혹시 마도님은 생각나는 댓글이 있습니까?
저도 이제 언급하셨던 분들하고 네. 그다음에 그 커피 한 잔? 커피 한 잔. 뭐 나름 되게 분석적으로 써주셨는데 되게 어려워가지고 이해는 잘 못했어요. 뭐야 이해도 양도 많이 쓰시고. 우리의 기준은 날카로운 비평 뭐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양이구나. 양이야. 많아 보이면은 좋아 보이더라고요. 네. 하여튼 이 네 분 사랑했지만 말할 수 없는 침묵, 전화카드 한 장, 그다음에 커피 한 잔. 한 잔. 뭐야? 전화카드 한 장, 커피 한 잔. 사람들이 이거 혹시 같은 분인 거 아니야 이거? 자, 이 네 분은요. 저희한테 연락 주세요. 누가 어떻게 연락해요? 그 방법은 여러분이 알아서 찾아서. 이분들 찾아낸다. 요 정도로 집요하신 분들이라서 찾아내세요. 네, 이분들은 저희한테 연락을 저희 공식 이메일 있으니까. 공식 이메일로. 거기로 뭐 뭐죠, 공식 이메일이? 1vs100 그다음에 2017. 그러니까 이메일 주소가 숫자 1 그다음에 알파벳 vs 그다음에 100 그리고 2017. 100-2017이 이어지네요. 그죠? 네. 그런 다음에 골뱅이 다음네. 여기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메일엔 이제 받으실 주소, 연락처 정도 남겨주시면 저희가, 일당백 독서대를 직접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근데 이분들 평소에도 많이 남겨주시는 분들이에요. 드릴 만한 분들이고, 받으실 만한 분들이고. 자, 이렇게 지난 시간 저희 킬링 디어 잘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산미 슈퍼스타즈도 반응 좋더라고요. 맞아요. 네, 다만 이제 어떤 분이 이거는 표절 수준을 넘어섰다 글들도 있긴 했는데 이미 저희가 말씀은 드렸죠. 맞아. 뭐 표절 시비가 좀 있었다는 거. 오랜만에 광고답게 돌아왔습니다. 네. 일당백과 함께하는 1kg 커피. 여러분 요즘 구매 인증 아주 뿌듯합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1kg 커피를 주문하셔서 직접 그 향을 음미하고 계신데 아직도 이 향을 느끼지 못한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서 어지간하면 이제 살 때 되지 않았나. 강매는 아닙니다, 여러분. 네. 근데 커피는 어차피 드시잖아요. 안 드시는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드실 거라면 일단 선물이라도 하세요. 안 드시는 분은. 아니 1kg 커피 한번 경험해 보시는 건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아니 저희가 뭐 꼭 광고 들어와서가 아니라 향 자체가 진짜 좋습니다. 네, 그리고 맛이 좋아. 그리고 또 가격대가 좀 부담이 없어가지고 드립백 형태 같은 경우에는 집에 뭐 에스프레소 머신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컵에다가 뜨거운 물만 부어서 커피가 완성이 되니까 따로 초기 비용이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드립백 상품을 한 10,000원 초반대만 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 구매해 보셔서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당백과 늘 함께하는 1kg 커피. 요즘은 커피 안 드시던 정방님도 매일같이 드시고 계십니다. 위를 부여잡으며 약을 먹어가면서까지 커피를 드시는 정방님. 디카페인이 있으니까 그렇죠, 워낙 그렇죠. 좋아졌죠. 네. 자, 다양한 제품들 1kg 커피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저 일당백 공지사항에 보면 링크가 걸려 있습니다. 1kg 커피 홈페이지 방문하시면 정말 다양한, 그리고 이름도 참 예쁘게 잘 지었습니다. 그 1kg 커피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당백과 함께하는 1kg 커피였습니다. 오늘 67번째 일당백, 어떤 책으로 다가갑니까? 이 책은 뭐 이미 결혼을 했거나 아직 결혼을 안 했거나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위한 책이죠. 이미 결혼을 했든 아직 결혼 안 했든 모든 사람을 위한 책이죠. 결혼을 안 했어도 했어도 모든 사람이잖아요. 그래요? 결혼한 사람도 해당되는 책인가요?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진짜 밥 먹었거나 안 먹었거나, 그렇죠. 네. 살았거나 죽었거나, 그렇죠. 정말 고전이죠. 그러니까 특히나 여성 청취자들이나 여성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소재, 그리고 가장 읽고 싶은 소설, 공감 많이 되고, 바로 제인 오스틴의 오만과 편견. 오만과 편견. 제가 이거 하자고 엄청 쫄랐잖아요, 정민이. 정민여가 제일 좋아하는 책. 오만과 편견. Pride and
프레주디스. 그 단어가 되게 어려워. 맞죠, 그거? 맞습니다. 네, 편견. 프레주디스가 뭐냐면, 프리가 앞에 아니야, 앞에. 그치. 네, 미리 갖는 생각인 거지. 네, 주디스가 이제 판단. 저지하다. 네. 네, 뭐 그런 이제 미리 판단하는 편견이라는 거죠. 네, 그쵸. 네. 자. 오만과 편견, 뭐 영화로도 만들어졌고 책으로도 굉장히 아마 안 읽으신 분들은 계셔도 아마 제목 못 들어본 분들은 다 없을. 들어보셨죠. 오만과 편견. 네. 그렇죠. 제인 오스틴. 그렇죠. 근데 이게 책이 엄청 두껍네요. 저는 이걸 좋아하는 이유가 제가 영화를 너무 감명 깊게 봐서 이 작품을 좋아하는데 원작이 이렇게 두꺼울 줄 몰랐어요. 쉽게 읽을 만한 좀 두께는 아니네요. 오만과 편견.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흔히 고전이라고 하면 두께가 어느 정도 좀 있어야 되나 봐. 그러니까 이거 쉽게 읽겠어요? 이게 지금 출판사가 민음사 건데 이게 한 대략 페이지 수가 한 560페이지 정도가 됩니다. 와. 560페이지짜리. 정관 줄 알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앞에 300페이지는 오만이고 뒤에 300페이지는 편견이에요? 뭐예요? 오만과 편견. 읽어보셨어요? 저는 사실 영화로만 봤어요. 그렇죠. 영화로만 보셨죠. 키이라 나이틀리 나오는. 그게 2005년 편이죠. 예. 근데 그 킹스맨 나온 콜린 퍼스. 네. 콜린 퍼스가 BBC 미니 드라마에 나왔거든요. 그게 가장 그 오만과 편견의 남자 주인공 가장 어울린다. 네. 그런 이야기도 하죠. 드라마도 있었고 영화도 있었고. 그리고 워낙 이게 많아요. 특히나 제인 오스틴의 소설 엠마라든지 그리고 우리 센스 앤 센스빌리티 감성과 이성. 센스 앤 센서빌리티. 이안 감독이 만든 거. 그 영화 나왔잖아요. 그게 전부 다 바로 제인 오스틴의 원작이죠. 그것도요? 네. 르네 제리가 나온 브릿 존스의 일기 있잖아요. 네. 그거 바로 오만과 편견에 대한 일종의 오마주죠. 그래요? 근데 그 브릿 존스의 일기에 나오는 그 콜린 퍼스가 주인공 나오잖아요. 그 이름이 다시잖아요. 다시 맞아. 그게 바로 오만과 편견의 남자 주인공 이름이죠. 그래요? 그렇게 오마주를 한 거죠. 그만큼 이 오만과 편견이라든지 제인 오스틴의 영향력이라는 거는 지금도 끊임없이 미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근본적 결혼 문제를 다루고 있거든요. 네네. 이게 로맨스 소설의 거의 대표작 아닌가요? 오만과 편견이. 그렇죠. 근데 로맨스 소설은 참 많잖아요. 네. 근데 왜 이렇게 이 소설은 끊임없이 영향력을 가지고 있나? 바로 이 로맨스라고 해서 꿈만을 다루는 게 아니라 가장 현실적인 결혼은 조건이다. 결혼은 돈이다. 제가 그래서 이거 진짜 좋아하잖아요. 결혼은 돈이다. 이거를 그냥 알려주는. 대놓고 알려주는 거죠. 지침서 같은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남자 작가들 같은 경우가 싫어하는 사람도 되게 싫어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19세기 초반 정말 18세기 후반에 이렇게 여류 작가, 그 당시 여성 작가라는 자체도 없었지만 이렇게 대놓고 신성한 결혼을 대놓고 조건이나 돈을 가지고 적나라하게 까발린다 이래가지고 정말 싫어했죠. 그러니까 이게 그 돈 보고 결혼하는 세태를 풍자 비판한 거야? 아니면 그렇게 하는 게 원래 정상이라는 정도 소설이에요? 그게 당시 18세기 후반, 19세기 초반에 영국 사회가 장남 아니고는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하기 힘든 사회 환경이었거든요. 장남은 결혼을 좋아하는 사람이랑 할 수 있어요. 좋아하는 사람이랑 하고. 네. 차남은 상속을 받을 게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재산이 없으니까 돈 받는 여자를 잡아야 되는 거죠. 차남은 제비가 돼야 되고. 그렇죠. 여기서 잘 나오죠. 이 오만과 편견에도. 그 나오죠. 여러 가지 주인공 뭐 위컴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다른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차남인데 돈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직업 군인이라든지 목사가 돼야 되고 그거 아니고는 답이 없어요. 근데 차남은 그나마 나아요. 직업을 구할 수 있으니까. 여자들은 정말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여기서 읽어보시면 한정상속, 한사상속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당시 영국의 풍습은 엄마 아빠가 있고 딸들만 있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죽고 나면 그 살고 있는 집이나 모든 재산이 아버지의 남자 조카한테 재산이 다 가버리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남편이 죽으면 부인하고 딸들은 집에서 쫓겨날 수도 있는 거예요. 재산에 대한 권리가 없어요. 와, 그러면 남편 건강 관리를 엄청 신경 써야 되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남편 좀 큰일 나네. 남편 좀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 이 오만과 편견을 읽어봐도 주인공 이제 베넷 아버지가 정말 자기 자식들이라든지 부인을 엄청나게 조롱하고 경멸하고
이런 게 적나라하게 나오거든요. 아, 그래요? 아버지가 상당히 엄청난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네. 잘해, 정민이 형. 남편 죽으면 말짱도루마비야. 근데 사실 이게 우리가 그 영화 제키라고 네. 우리 존 F 케네디 대통령 암살 됐잖아요. 그 제키가 몇 년 전 나왔는데 그 제키도 보면 그렇게 나와요. 딱 케네디가 암살당해서 죽지 않습니까? 그래도 바로 그 달라스에서 워싱턴으로 비행기가 오지 않습니까? 근데 제키가 고민하는 게 이런 거예요. 이제 나는 여기서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집도 없고 그쵸.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것부터 고민해요. 제키라는 게 제클린. 바로 대통령 영부인인데 지금 남편 죽었는데 바로 그것부터 걱정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돈이 없다 이거지. 남편이 죽고 나면 내가 이제 이 집안에 케네디 집안에 뭘 내한테 줄 거냐. 엄청나게 고민하는 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는 좀 이해가 안 됐는데 오만과 편견을 읽으면서 당시 영국 사회라든지 여러 가지 전통을 보면 아, 충분히 저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아, 서양도 뭐 그러니까 똑같더라고요 우리랑. 남자 위주로 돌아가는 건 정말 뭐 근데 서양이 자부심 가질 필요 없어요. 아니 근데 유럽이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이 지금 그 피케티 있죠. 21세기 자본. 그 피케티에 따르면 지금 국민 소득에서 내셔널 인컴에서 상속이 차지하는 비율, 그래서 상속 재산으로 인한 소득이 20%를 넘어가기 시작하거든요. 이게 예전에 18세기 바로 지금 오만과 편견이 있던 시대하고 비슷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아, 그만큼 지금 상속이 대물림되고 있구나. 20세기만 해도 아주 행복한 시대였다는 거죠. 새로운 직업, 새로운 기회가 많아가지고 계속 뭔가를 찾아다녔는데 뭐 많은 사람들이 돈을 모을 기회가 있었는데 지금이 19세기, 18세기 돌아가는 거라는 거죠.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고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고 그쵸. 또 재미있는 게 지금 영국이나 이런 데서 상속 소송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1년에 뭐 몇십 건이 안 됐는데 요즘은 10배 이상 늘어나고 이런 식이거든요. 왜냐하면 가족 형태가 변했잖아요. 예전에는 남자 여자가 결혼을 해가 애 낳고 그게 한 70%가 그냥 갔단 말이죠. 중간에 이혼 별로 없었고. 근데 지금은 그렇게 사는 가정이 아주 드물어진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복잡하게 섞이다 보니까 상속 과정에서 이게 소외되는 사람들은 소송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다음 또 두 번째가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랐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돈을 벌어도 이게 집을 살 기회가 없고 하니까 딱 이 오만과 편견에 나온 18세기 말 19세기 초반 시대처럼 상속의 모든 걸 결정하기 때문에 그 재산을 둘러싸고 소송이 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참 재미있습니다. 네네. 그 결혼은 결국 돈으로 되는 그런 사실을 한 200몇 년 전쯤에 알려주신 아주 소중한 소설 오만과 편견. 여러분은 지금 정박, 정민영, 정프로 그리고 마돈이 함께하는 일당백을 듣고 계십니다. 일단 뭐 이 작가 제인 오스틴 여류 작가잖아요, 그죠? 그렇죠. 사실 여류 작가라는 개념이 별로 없었거든요. 영국도 아주 남성 중심 사회고 영국의 영문학사에서 제인 오스틴이 1번 타자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아 1번 타자 어떻게 보면 이분 뭐 결혼 안 하셨잖아요. 결혼 그쵸? 안 했죠. 그리고 목사 집안의 딸이고 8남매 7번째로 태어났고 그런데 재미있는 게 바로 제인 오스틴이 죽기 1년 전에 태어난 사람이 누구냐면 그 영국의 영문학에 아주 유명한 브론테 자매들 있죠. 아, 에밀리 브론테. 그렇죠. 샬롯 브론테, 에밀리 브론테, 앤 브론테. 언니 샬롯 브론테가 바로 1816년 지금 오스틴이 그렇죠. 아니. 샬롯 브론테는 제인이에요. 제인이에요. 폭풍연대는 바로 밑에 동생 에밀리 브론테. 어쨌든 이 자매한테 이게 다 나온 거예요? 그렇죠. 대단하죠. 그리고 막내 앤 브론테가 또 아그네스 그레이 해가지고 소설도 쓰고 시도 쓰고 했죠. 셋째가 조금 치네요. 막내가 좀 친다. 그렇네. 근데 여기가 다들 재밌는 게 다 목사집 딸들이에요. 목사 집의 딸들이고 또 재밌는 게 샬롯 브론테, 제인 에어스는 샬롯 브론테는 결혼했는데 다 미혼이었죠. 그리고 결혼을 못했죠. 목사 딸이 왜 글을 잘 쓰는가? 목사 딸에 대해서 좀 아시잖아요, 그렇죠? 목사 딸 전문가. 걔가 그렇게 거짓말 잘해. 진짜? 진짜로. 괜찮아. 걔가 입만 열면 까졌고.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그 생년월일도 다 나한테 거짓말 했잖아. 왜요? 5살 속였었잖아. 나이를 속였어요? 나이부터 속였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어리다고? 자기가? 5살 밑으로 까서. 내가 맨 처음에 되게 미안했었다니까. 그 천하의 정프로가 제대로 당한 여자였네요. 그냥 뭐 그렇긴 한데. 뭐 입만 열면 거짓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유가 있구나. 그래서 결국 목사 딸이어서 너무 억눌려 있는 거지. 뭐 그것도 있지만 이 목사 따님이 어렸을 때부터 이제 성경에 굉장히 이제 어쨌든 듣기 싫어도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 성경의 그 이야기 구조 같은 거에 익숙한 거야.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거에 대해서. 그렇죠. 뭘로 시작해서 뭘로
발전됐다고 어떤 어려움을 겪고 어떻게 구원받고 이런 내용들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너무 이게 몸에 체화가 된 거죠. 그럴 수도 있겠다. 제인 오스틴은 좀 다르게 보는 것 같아요. 아, 그래? 어떻게요? 그러니까 그것도 있지만 제인 오스틴이 상당히 시니컬하게 봤는데 뭐 제인 오스틴의 아버지는 아주 온화한 성품의 아주 좋은 목사님이셨는데 그 제인 오스틴은 당시에 목사라는 직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남 이하가 할 수 있는 직업은 목사 아니면 군인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라는 게 성령의 부름이 충만한 사람들이 아니고 생계 유지 수단이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딸들이 그 생계 유지 수단으로 강연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설교를 하시지만 실제로는 그건 생계 유지 수단이다. 이런 어떤 차이라든지 그것들의 이면의 논리들을 잘 꿰뚫지 않았나. 그러니까 소설이라는 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현실의 어떤 본질을 포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점에서 따님으로 있으면서 내가 이런 거를 좀 상당히 목사에 대해서 비판적인 언급을 해요. 그래서 그 책에서도 그 목사로 콜린스가 나오죠.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약간 좀 한심한 사람처럼 취급하는군요. 아니 왜냐면 콜린스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아주 점잖은 척 다 하면서 실제로는 돈 많은 사람한테 완전히 아첨하고 아부들고 자기들한테 와가지고 좋은 말씀을 하겠다고 어떤 책을 읽어주는데 좀 딸들이 지루해하고 하품하니까 아이 참 하더니 우리 카드 게임이나 합시다. 그러니까 뭔가 이게 좀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위선적이다. 그리고 아주 너무 남자랑하는 거 좋아하고 좀 성격이 좀 나쁘다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오스틴이 그런 이야기해요. 다른 책에 나온 언급이지만 목사라는 사람들은 항상 게으르게 퍼져 있거나 자기 몸 챙기는 것밖에 더 하겠어요. 신문이나 들춰보고 날씨나 보고 그러다가 아내하고 말다툼이나 하겠죠. 정말로 해야 할 일들은 목사보나 부목사한테 다 밀어놓고 말이죠. 혼자서 할 수 있는 건 식사 정도가 고작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때 목사는 그냥 생활인에 가깝군요. 네, 그러니까 생활인이다 보니까 이 목사를 챙겨줄 사람이 귀족들 있잖아요. 영지를 갖고 있는 귀족. 거기가 자기들의 목사 임명권을 가지고 있어요. 아, 그래요? 우리가 왜 그 가톨릭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주교 임명권 이런 게 교황청이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실제로는 당시에 귀족이라든지 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것으로 서임권을 둘러싸고 갈등들이 많았죠. 최근에도 로마 가톨릭 교황청하고 중국의 공산당하고가 부딪힌 게 바로 그 중국의 사제들 임명권을 누가 가져가느냐. 타협을 했죠. 나름 중국 공산당에 어느 정도 좀 서로 이렇게 실질적인 거는 중국 공산당이 가지고 형식적인 건 로마 교황청이 가지는 걸로. 그러다 보니 반발이 많은데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이 좀 달래기도 하고 그런 게 항상 대립되는 구도였거든요. 그 달라이라마도 지금 이제 또 내 유식한 얘기 하나 또 들어가야 되나? 달라이라마가 있는데 달라이라마가 진짜 달라이라마가 맞는지 뭐 이런 걸 아마 증명해주는 파첸라마인가 파첸라마가 있어요. 그래서 달라이라마도 1대, 2대, 3대 이렇게 쭉 이어지고 지금 뭐 16대인가 하여튼 그렇게 되고 파첸라마도 한 12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쭉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넘버 1, 2 뭐 이렇게 이제 된 것 같은데 느낌이. 네, 뭐 달라이라마의 스승이자 또 가장 충실한 참모이자 그렇죠. 뭐 달라이라마가 새로 태어날 때 그거를 지금 말씀에 인가를 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맞다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이 현재 달라이라마가 인도에 가서 지금 망명 중이잖아요. 이제 다음 달라이라마가 이제 난 없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파첸라마를 중국 사람으로 하나 세워놓은 거야. 계속 할까 아니면 그만할까 이게 별로 관심 없는 것 같다고. 아니 이게 무슨 얘기인지 너무 모르겠어. 무슨 의미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지금 이거랑 뭐 어떤 연관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 편집을 위한 마무리는. 그래서 이제 일단 해봐요. 중국이 그래서 자기네 마음에 드는 달라이라마를 찍으려고 이제 파체나마까지는 자기네가 포섭했어요. 포섭했다기보다 자기네가 세워놨지. 근데 이제 지금 현재 달라이라마가 달라이라마는 이제 끝이다. 대가 나에서 끊어진다라고 이제 선언을 해버렸어. 근데 중국에서 그게 뭔 소리냐고. 달라이라마는 계속된다고. 본인이 아니라는데 너는 분명히 다시 환생할 거라고 지금 싸우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를 잠깐 드린 겁니다. 네. 아휴. 뭐 대화가 이어져야지 서로 얘기를 하죠. 아니 이게 이제 목사 딸이라는 것들이 소설가들이 많이 나왔는데 여주 작가들이 또 그런 지점에서 어떤 종교와 현실의 어떤 이런 간극들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오히려 유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 소설 쓰는 데 있어서. 자, 그래서 제인 오스틴은 목사의 딸. 목사의 딸은 나만 만나봤나? 우리 정박님은 안 만나봤어요? 목사 딸 만나기 쉽지 않죠. 전도사.
전도사 딸을 만나봤대. 너무 급 떨어지는데. 우리 저 마도님도 안 만나보시고. 저도 예, 못 만나봤습니다. 근데 저도 목사 딸이라는 여자애를 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아 그래요? 정말 다양한 분들을 만나셨네요. 정프로는. 아니 살면서 네. 목사 따님 한 분 정도는 만나볼 가치가 있어. 네. 우리 다양하게 경험해 봐야 되잖아요. 아 목사 따님은 정말 물론 이제 저도 뭐 데이터가 아주 많은 건 아니기 때문에 네. 목사 딸이 다 그렇다라고 이제 뭐 할 수는 없지만 네. 그 목사님 딸로서의 어떤 그 특징들은 좀 여러 개를 제가 좀 목격은 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사 아들을 그럼 내가 한번 만나볼 거야. 목사 아들은 딸이랑 달라. 목사 아들은 절대 권력이 있지. 그러니까 절대 권력도 있고 네. 돈도 많다고 얘네. 목사 나름이죠. 대형 교회 목사 아들을 만나야죠. 네. 그 친구들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하여튼 뭐 그렇게 좀 큰 교회 아들들은 아 진짜 그 이미지 관리하더라. 근데 거의 제가 들었거든요. 제 지인한테 만났던 친구가 있어서 거의 그 기업 아들이랑 똑같대요. 네, 그래서 술 마시고 있다가 딱 그 어깨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데리러 오면은 데리고 가고 완전 그냥 대기업 아들이랑 똑같대요. 근데 개신교는 본래 술이나 담배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 없지. 뭔 소리예요? 가톨릭은 허용하지만 개신교는 사실 그죠. 네. 보통 그죠. 술 담배 안 하죠. 네. 결혼하지만. 네. 자, 그래서 제인 오스틴은 목사의 딸이었다. 네. 자, 그러니까 이 제인 오스틴이 1775년에 영국 남부 햄프셔 지방이라고 런던 밑쪽, 네. 아주 영국 그 섬, 그레이트 브리튼 가장 밑쪽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긴 좀 시골이에요, 그러면? 시골이죠. 네, 시골. 그 햄프셔에서 났는데 부드럽고 온화한 지방, 기후가 좀 그런 지방이고 바로 우리가 말한 브론테 자매가 살던 데는 조금 황량하고 그런 데서 아무래도 뭐 폭풍의 언덕 이런 게 나온가 봐요. 좀 이게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 그 기후라든지 지리도 좀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그렇겠죠. 네. 자, 그런데 실제로 제인 오스틴 하면 이렇게 보기도 해요. 우리가 영문학 하면 자동적으로 셰익스피어가 튀어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셰익스피어가 영문학에서 가장 먼저 튀어나온 이름이라면 가장 마지막까지 남는 이름은 제인 오스틴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정도로 이게 이 사람도 근본적인 문제를 그러니까 인류가 살아가는 한 결혼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쵸. 남성가에서. 바로 그걸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진짜 가장 마지막까지 우리 가슴에 남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 정도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영국 BBC라든지 이런 데서 항상 하면 영문학에 원투펀치 하면 셰익스피어와 제인 오스틴. 그래요? 그 정도예요. 지난 1000년간 가장 위대한 작가 1위 셰익스피어, 2위 제인 오스틴. 그래요? 그러니까 오누이라 보시면 돼요. 오빠가 셰익스피어면 누이가 제인 오스틴이다. 내가 이 정도로. 잘 골랐네. 그러네. 근데 뭐 결혼 얘기 다룬다고 뭐 네. 누구나 다 훌륭한 작가는 아닐 그치. 거고. 네네. 아주 뭐 글들이 굉장히 아름다운 모양이에요. 이 오만과 편견을 읽어보면 이 문체가 톡톡 튀기도 하고요. 우리 일상 삶을 꿰뚫고 있는 에스프리라고 해야 되나? 그 예지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지금도 현대적인 감각이 살아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사실 이 사람의 그 오만과 편견 첫 문장이 아주 유명한데요. 네. 이 첫 문장이 뭐 아주 다른 우리가 브리짓 존스의 일기 이런 데도 같이 다 인용되고 있거든요. 네네네.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하죠. 네? 민음사파는 이렇게 번역되거든요. 재산께나 있는 독신 남자에게 아내가 꼭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진리다. 이런 남자가 이웃이 되면 그 사람의 감정이나 생각을 거의 모른다고 해도 이 진리가 동네 사람들의 마음속에 너무나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어서 그 돈 많은 남자를 자기네 딸들 가운데 하나가 차지해야 할 재산으로 여기기가 마련이다. 그러니까 이게 돈 많은 독신남이 아내가 꼭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보편적 진리다. 옆에서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지. 그렇죠. 그 남자 혼자 살도록. 그렇죠. 저 남자는 우리의 공동 재산이라는 겁니다. 그 요거를 우리가 그 브리 존스의 다이어리 보면 네. 첫 문장이 헬렌 필딩이 이렇게 시작하죠. 삶의 한 부분이 제대로 굴러가면 다른 부분이 삐걱거리게 마련이라는 것은 보편적 진리다. 이게 바로 헬렌 필딩 브리 존스 일기에 나오거든요. 다 요걸 패러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사람 첫 문장이 정말 유명하죠. 네네. 이게 아마 뭐 저희는 지금 한글로 된 걸 읽어서 좀 덜 할 수 있지만 아마 영어로 된 걸 읽으면 뭔가 또 리듬감이나 이런 게 굉장히 또 다르죠. 네. 그렇죠. 네. 되게 유명한 구절이라고 해서 나도 들어봤겠지 했는데 들어보진 않은 내용이어서 좀 놀랐어요, 지금. 그러니까 분명히 재산 있는 남자가 결혼은 반드시 하게 되는데 그 이웃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건 간에 우리들 딸들 중 하나가 그 사람의 아내가 반드시 돼야 된다는 건 그렇죠.
필수적이다.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은 좀 야유하는 거죠. 이게 보편적 진리는 아니잖아요. 사실은 엄마들의 진리지. 시집간 딸을 둔 엄마들에게 누구나 통하는 진리겠죠. 아니, 자기 딸이 안정적으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으니까. 그래서 그 타이타닉이라는 영화 같은 데 봐도 네. 그 로즈를 그 부잣집에 결혼시키려고 엄마들이 그렇게 막 그 코르셋을 조여대고 이런 모습이 굉장히 일상적인 어색하지 않은 아주 뭐 엄마를 잘못 만나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닌 아니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안 봐 나를 누굴 보고 얘기해. 그러니까 이게 너무 대놓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류 작가가 대놓고 너무 솔직하고 태연하게 지금 우리 사회가 좋은 말 하는 것 같은데 이 사회를 실제로 움직이는 물질적 토대 이런 것이다. 이렇게 보여주니까 남자 작가들 입장에 너무 불편한 거죠. 당혹스럽고. 아니 왜 이렇게 사실은 누구나 다 알지만 감히 입 밖으로 끄집어내기 힘든 말을 얘가 끄집어내니까 불편한 진실을 되게 그거죠. 그거 제가 그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팟캐스트에서 제인 오스틴의 역할을. 21세기도 여전히 적용됩니까? 그렇죠. 지금도 똑같은 거. 근데 제가 이거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왜 저보고 막 예전에 막 된장녀라고 막 욕하시는 분들 많으셨잖아요. 지금도 있어요. 근데 이게 좀 저는 억울하면서도 나도 피해자의 한 명이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뭐 책들, 뭐 만화, 뭐를 봐도 드라마를 봐도 여자가 다 막 돈 많은 왕자님이 나타나서 시집 가서 막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자랐으니까 당연히 내 사상에는 그게 주입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근데 네가 공주가 아니잖아. 난 공주인 줄 알았죠, 어렸을 때. 네가 공주여야지 그 얘기가 맞지. 아니, 미운오리 새끼처럼 갑자기 공주가 되는 걸 꿈꾼다고요, 여자들은 어렸을 때도. 백조가 되는 걸 꿈꾼다. 네, 그렇죠. 이 오만과 편견을 좋아하는 이유도 결국엔 그거예요. 언니보단 못생겼고, 그쵸. 네, 부자도 아니고 가난한데 어쨌든 제일 돈 많은 남자를. 그 신데렐라 여자들의 신데렐라 컴플렉스를 실현시켜주는 아주 로맨스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지금도 어떻든 간에 지금 사회가 아직도 남성 중심적이고 그건 쉽지가 않잖아요. 그 전복되기가.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끊임없이 제인 오스틴의 소설이 읽힐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오스틴 소설에는 이렇게 돈 많은 남자 이렇게 독신남 나오듯이 제인 오스틴 소설의 첫 문장이 항상 이렇게 돈과 관련돼서 시작해요. 아 그래요? 네. 엠마에도 예쁘고 똑똑하고 부유한 엠마는 이런 식으로 반드시 부유하다라는 이게 나오고 맨스필드 파크라는 소설에도 뭐 30년 전 헌팅턴의 마리아 워드 양은 오로지 700파운드만 가지고 오서 이런 식으로 돈 문제가 항상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첫 문장들이에요? 네, 첫 문장이. 그러니까 이 의미가 심상치 않은 거죠. 결국 이 사람이 그리는 남녀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모든 것들 그리고 당시 영국은 신분사회잖아요. 네. 여기서 보면 지금 우리가 좋은 직업들 있죠. 변호사라든지 사업가. 여기서는 좋은 결혼을 못하는 하나의 어떤 나쁜 조건으로 그게 여겨져요. 뭐가요? 변호사나 사업가? 네, 자기 친척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 주인공 엘리자베스 버넷의 외삼촌이 사업을 하고 이모부가 변호사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는 좋은 데 시집 못 가는 거야. 너희 친척들이 그렇게 천한 직업에 종사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변호사 사업가 천한 직업이에요? 직업을 가지는 게 천한 거죠. 귀족적인 직업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근거가 너희 언니 제인도 얼마나 참 예쁘고 품위가 있지만 그리고 너희 아버지는 신사야. 근데 너희 친척들이 그렇게 수준이 낮아가지고 어떻게 좋은 데 가겠니. 그러니까 이게 참 웃기는 거죠. 그죠? 지금은 변호사가 아주 좋은 전문직인데. 변호사 사업가 네. 아니 근데 왜 요즘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막 의사 다 필요 없다. 의사들도 요즘 힘든다. 건물주가 짱이다. 막 이런 얘기처럼. 하긴 그들이 귀족이지 어떻게 보면. 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귀족이라고 하고 지금 자본가라고 하는데 가장 근본적인 생산 수단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식이 과연 생산 수단이 되느냐 마냐 그건 좀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데 그것은 사실은 의사나 변호사가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본인의 건강이라든지 만약에 본인의 어떤 신상에 유고가 생겼다. 이럴 때 이거 가지고 계속 돈이 나오냐 이거죠. 바로 끝나지. 네. 근데 귀족이라든지 자본가들은 예를 들어 예전에 토지가 있고 공장이 있다든지 빌딩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임대 수입, 렌트라는 거죠. 그 임대 수입, 지대라는 걸 갖고 있는 사람이 결국은 귀족이고 자본가예요. 내가 자고 있을 때도 돈이 들어요. 그렇죠. 그게 제일 핵심이야. 그렇지. 나의 노동력이 있지 않아도 되는 거. 맞습니다. 우리는 언제 됐어요. 마도님 지금 그렇게 하고 계세요. 정희 씨
자고 있어도 돈은 들어오는데 전 돈이 너무 조금 들어와. 한 달에 일해야 됩니다. 3만 원씩 들어오고 이러면 무슨 의미가 있냐 그게.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설날 전날까지 돈이 결국 결혼에 있어서 거의 제일 중요한. 근데 왜냐하면 사실 우리 이 제인 오스틴 자체가 네. 평생을 이 돈 문제로 고민을 했어야 됐거든요. 아,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당시에 부친에게 지참금 형태로 많은 돈을 또 받아들이지 못할 입장이잖아요. 그 상태에서 결혼을 안 했단 말이죠. 뭐 나중에 프로포즈는 받았지만 하루 만에 거절을 하고 이랬는데 그러니까 평생을 독신으로 살다 보면 독신으로 살 수 있는 처녀가 할 수 있는 길은 아버지가 만약 돌아가시잖아요. 그럼 이제 형제 집에 얹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남자 형제 집에. 오빠라든지 남동생 집에. 그러니까 평생 흔히 말하는 허드렛 일을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제대로 정말 이게 궁핍으로 떨어지는 지름길이다 이거죠. 결혼을 안 하면. 결혼이야말로 최소한의 자기가 가난을 면하는 최소한의 방책이거든요. 근데 결혼 안 했잖아요. 못한 게 아니고 안 한 거잖아요. 네, 청혼을 받았는데 거절을 했죠. 왜요? 이제 나중에 나오지만 좀 지루하고 그런 사람 같아. 부유하지만 뭐 지루하고 이런 사람 같아서 하루 만에 거절했고 이 제인 오스틴이 실제로는 그 젊은 시절에 좀 더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집안에서 여기가 돈이 없다고 반대를 해가지고 결국 결혼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런 이야기도 나오죠. 그 비커밍 제인이라고 앤 해스웨이가 나온 영화 있거든요. 그 바로 제인 오스틴의 삶과 그리고 이 책하고 엮어가지고 재밌게 나오죠. 제인 오스틴을 아예 소재로 주인공으로 해서 만든 영화가 비커밍 제인. 앤 해스웨이가 아주 매력적으로 나오죠. 네. 앤 해스웨이. 참 매력 있어 그분. 아니 뭐 매력 없는 여자 도대체 누굽니까? 너. 아니 나 빼고. 자, 그래서 바로 햄프셔 출신인데 여기 또 유명한 문호가 나오죠. 우리 크리스마스 캐롤, 스크루지 연금선 찰스 디킨스, 그 같은 동네예요. 그래요? 이제 같은 햄프셔 출신이죠. 문호들이 그렇게 나오나 봐요. 자, 그렇게 해서 태어났는데 참 당시에 재밌는 풍습이 있는 게 당시에 엄마가 이제 목사 사모님이잖아요. 네. 그 당시에 영국 중산층이죠. 목사하면 중산층 정도 되는데 여기는 애가 태어나잖아요. 애를 엄마가 직접 안 기른다는 거예요. 베이비시터. 베이비시터도 아니고 한 3개월, 100일 정도까지는 엄마가 기르다가 그 다음에는 동네 유모한테 맡긴대요. 1년 정도를. 괜찮네. 정신 차려. 이거 우리나라에도 시급히 도입돼야 되는 제도입니다. 당시로는 아주 합리적인 제도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목사 사모 입장에서 지금 애가 7째로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지금 일도 많은데 뭐 특별하게 하에는 있지만 이게 너무 힘드니까 유모한테 맡겨가지고 1년 키우고 그동안엔 정기적으로 부모가 방문을 하고 1년 지나면 애가 이제 그런 말 때 되면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어차피 1년 전에는 애가 애착이라는 게 없어도 돼요. 엄마를 아는 게 보통 한 돌 전 해가지고 조금 아니까 그 전에는. 너도 너다 진짜. 근데 그때는 그게 이제 뭐 보통 중산층 가정이면 일반적으로 하는. 그러면 그 유모하는 친구들은 조금 못 사는 집안. 그렇죠. 동네 이제 유모집이. 본래 귀족들도 그렇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유럽의 귀족들도 자식들하고 대화를 거의 안 하고 그 자식들을 어릴 시절에 거의 뭐 만나가 정주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자식을 돌본다 키운다 그 개념이 잘 없다는 거예요. 자식이 어느 정도 커지면 이제 인정을 해준다는 거죠. 우리 예전에 한번 그런 국화 카레도 배웠지 않습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어린 시절이 천국인데 유럽, 미국 같은 경우는 어린 시절이 완전 애들을 쪼아댄다. 여기도 그런 식인 거죠. 어린 시절 아주 엄격하게 하고 그래서 애들은 성인이 되면 이제 내 모든 족쇄에서 풀려난다.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어린 시절 아주 좀 쪼아대고 부모의 정을 느끼고 이런 것들이 귀족들은 특히나 냉정하다고 하죠. 어린 시절에 많이 좀 압박을 하는군요. 네. 그리고 뭐 사립학교에 보내져가지고 그 어린 시절부터 교육을 아예 그냥 그 다음에 이제 성인이 돼서 이제 간신히 부모하고 대화를 할 수 있었다고. 부모가 너 나하고 이야기하려면 너 아직 짐승이야. 좀 더 교양을 쌓은 다음에 쌓고 나서 얘기해라. 내가 이제 인정해 줄게. 이런 식이라는 거죠. 참 우리하고 좀 다르죠. 그렇네요. 네네. 뭐하러나? 그러니까. 그럴 것 같으면. 대를 잇기 위해서 난. 그렇죠. 재산과 명예를 이어야 된다는 거죠. 가문을 이어야 하니까. 그렇죠. 부자지간의 정 이런 건 별로 없었겠구나. 그죠? 네. 뭐 그렇게 보입니다만 또 뭐 우리가 또 모르는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이렇게 제인 오스틴이 태어나고 활동할 때가 이제 산업혁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었고 미국은 독립전쟁 75년에 이제 독립전쟁을 위해서 전투가 최초로 벌어지죠. 복잡한 시기였어요. 그리고 당시 영국은
엄청나게 이제 군인들이 많이 증가되는 시기였어요. 제인 오스틴이 태어날 때만 해도 군인 숫자가 한 4만 명 정도 됐죠. 그 제인 오스틴이 태어나려고 이럴 때가. 근데 영국이 그 이후에 프랑스하고 전쟁 많이 했습니다. 오털로 전투도 하고 뭐 대륙 봉쇄력 내리고 이러다 보니까 거의 제인 오스틴이 죽을 정도 무렵에는 25만 명. 군인만 한 6배가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영국이 본격적으로 팽창하던 시기. 무력으로 팽창하던 시기고 뭔가 항상 잔잔한 물결이 치는 시기가 아니라 그때 뭔가 변화가 심한 시기죠. 산업혁명, 영국의 군사적 팽창, 이제 영국이 식민지를 해외 건설하고 이런 시기 뭔가 아주 뭔가 이제 파도가 치기 시작하는 시기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당시에 뭐 우리가 지금 풍습으로 이해하지 못한 게 참 많아요. 지금 아이도 그렇게 키웠지만 네. 당시 틀니 같은 경우를 우리가 지금 틀니 있지 않습니까? 틀니를 죽은 사람의 치아를 가지고 틀니를 만들거든요. 이빨을 뽑아요, 네, 그럼 네. 죽은 사람을? 근데 가장 인기 있었던 치아가 뭐냐면 워털루 치아라고. 그게 뭐예요? 워털루 전투에서 군인 많이 죽었잖아요. 젊은 사람들. 젊은 사람 치아가 튼튼하잖아요. 아, 그치. 젊고 건강한 남성에 나와서 최고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이렇게 광고 문구가 나와요. 그 다음 등급은 뭐예요, 그러면? 아니, 그 다음 등급은 모르겠는데, 그 당시 광고에 하여튼, 워털루 치아가 최고 인기였다. 그러니까 이게 웃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의 시대가, 그러니까 이 책에도 나오잖아요. 군인들이 제복을 입고 하니까, 여기서 주인공 엘리자베스 버넷의 여동생들도 완전 군인들에게 정말 어떻게 보면 환장을 하거든요. 맞아. 이런 느낌들이 여기서 다 나오는 거죠. 군인들이 인기가 아주 있었고, 뭐 그런 식으로. 제복 판타지. 네. 여자들은 잘 없는데, 있어, 제복 판타지. 없어. 그래요? 아니요, 근데. 군인에 대한 판타지는 없어요, 요새. 군인은 없는데, 우리나라에서만 좀 그렇고. ROTC에 대한, 뭐, 예를 들면 대학 다닐 때, ROTC 선배들 뭐 이렇게 딱 제복 입고 다니면, 그런 건 좀 있어요. 근데 남자만큼 강하진 않죠. 맞아요. 그게 남자하고 여자하고, 이래한 이야기 나오기 좀 그렇긴 한데, 네. 남자는 좀, 예를 들어 성의 문제에 있어가지고도, 기호적 소비를 하잖아요. 과시적 소비를 하는 거죠. 기호.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이 여자하고 친밀한 관계를 갖고 싶고 이런 게 아니라 남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죠. 예전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아주 실험을 해봤는데 아주 유명한 연예인하고 하룻밤을 지낼 수 있느냐, 하룻밤을 보내겠느냐, 아니면 그 연예인하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2시간 데이트를 하느냐, 뭘 선택할래? 근데 하룻밤을 보내는 거는 좋은데 이 이야기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아무 얘기도 해서는 안 되는 거고. 자랑하거나 그렇죠. 뭐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럴 때 대부분의 남성들이 2시간 동안 공개 데이트하는 걸 선택하거든요. 아, 진짜요? 네. 왜냐하면 남자는 성에 대해서 과시적 소비를 하고 싶은 거예요. 기능적으로 소비하고 싶은 게 아니라 기호를 소비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기능적으로 소비하고 싶은 사람도 있대요. 아니 근데 왜냐하면 기능적으로 소비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네. 문제는 그렇게 하고 나면 이게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여자로 바로 또 갈아타는 거죠. 기호를 좋아하기 때문에 기호를 항상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여자에게 성적 만족을 못 느끼잖아요. 그러면 기호를 뭘 바꾸냐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제복 판타지가 되는 거죠. 저기 그 학생 교복을 한번 입어볼래? 이런 거 있잖아요. 교복을 입어볼래? 복장을 입어볼래?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의 기호를 바꿔야 되니까. 되어볼래? 네, 그렇죠. 스튜어디스가 되어볼래? 그렇죠. 그게 남자가 기호적 소비에 약한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기호적 소비를 좋아하는 게. 그러니까 사실 여성들 입장에서 좀 더 뭐 친밀하게 어떤 피부 접촉을 사람들은 좋아하잖아요. 생리적인 접촉을 좋아하는데 남자는 그거보다 기호적인 게 더 좋아하거든요. 뭔가 보여주고 싶고 일종의 망상이죠. 망상, 내 망상을 일으키는 소비를 좋아하거든요. 내 뇌가 지금 같은 사람이지만 이 사람은 아니야. 아까 지금 말씀대로 간호사야 뭐 특정 직업 말하면 안 되고. 간호사 좋아하나 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식의 특정 직업군에 대해서 네. 아니면 특정 집단에 대해서 그 자기 망상을 일으키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자꾸 뭔 이야기야? 좋은 차 살려는 거하고 비슷한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좋은 차, 좋은 시계, 네, 보여주기 위한 것들. 뭐 저는 그쪽은 아니에요. 그쪽은 확실히 아니신 걸로. 네. 이제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유명 연예인이 있어. 네. 그 유명 연예인과 데이트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유명 연예인이랑 똑같이 생겼는데 그 유명 연예인이랑 이름은 다른 그 사람이랑 잠자리 할 수가 있어. 뭘 할 것 같아요? 저는 잠자리요. 왜요? 나는 한국의 제인 오스틴이라고요. 인정합니다. 착한 정민요 인정하겠습니다. 네. 뭐예요? 왜요? 왜? 아니, 정부로는 뭔데 그러면? 저요? 네. 저는 제 아내 선택할 건데요. 나만 이상한 여자 됐잖아. 넘어갈까요? 함정이었어. 함정. 함정이었어. 정민요 욕망이 대단하네.
일당백 재밌게 듣고 계시죠?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 달기, 후원하기 꾹 눌러주세요. 자, 그렇게 제인 오스틴이 대가족에 성장하다 보니까 네. 뭐 결국 계속 사람을 만나야 되잖아요. 사람 만나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나중에 뭐 편지 같은 데 보면 제인 오스틴이 편지 쓰는 걸 좋아했어요. 예전에 우리 다윈 또 평생 10,000통을 썼다고 했는데 제인 오스틴도 한 3,000통을 썼다고 해요. 근데 죽고 나서 자기 언니가 제인 오스틴 이미지를 만들려고 별거 아닌 것도 다 불태워버리는 바람에 지금 몇 통 안 남아있지만. 불태워버려요? 왜? 네. 그러니까 제인 오스틴 이미지를 아주 뭐 성스럽게 만들려고. 사실 제인 오스틴이 이 책을 읽어보면 키스하는 장면도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이 결혼 안 해가지고 모르는 거 아니냐 했는데 편지 보면 그렇지도 않아요. 아주 좀. 까진 여자였군요. 뭐 까졌다기보다는 그래도 뭐 예,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런 것들을 언니가 이렇게 다 그런 것 같아요. 불통 같아요. 네. 성녀의 이미지로 가고 싶었나 보다. 뭐 성녀라기보다 결혼 안 했는데 그런 경험 있다라는 거를 숨겨주려고. 그때 당시에는 뭐 그랬어요. 그렇죠. 뭐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언급 자체하면 이 여자 좀 까진 거 아니냐 이런 말 들을까봐 네. 이것도 얘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기숙학교를 가서 철자법, 문법, 바느질, 프랑스어. 요게 그 당시 교양의 어떤 한 과목이었대요. 네. 여자들이 교양을 가지려면 대화 매너라든지 말을 너무 빨리 해도 안 되고 음색이 높아도 안 되고 네. 아주 부드럽게 천천히 고상하게 뛰어다니고 걸어다니도 안 되고 막 이 얘기도 다 그래요. 뭐. 자, 그렇게 나왔는데 글쓰기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1790년부터 첫 장편 이런 것들을 집필하기 시작해요. 75년생인데? 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글쓰기를 좋아했다는 거죠. 15, 16부터 장편을 쓰기 시작해요. 목사 딸이니까 플롯을 만들 줄 안다고요. 걔도 벌써 여러 편 썼더라. 그래서 나이 20에 아까 말씀드린 그 톰 리프로였나 그 어떤 정말 자기가 좀 마음에 들었던 남자를 만났는데 네네. 그 남자 집안에 반대 부딪혀가지고 결국 헤어졌고 그 이후로 평생에 두 번 다시 볼 기회는 없었다. 근데 물론 비커밍 제인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그 남자가 만나요. 나중에 유명한 소설가가 되고 남자도 뭐 이렇게 만나는데 그 남자가 자신의 큰딸 이름을 바로 제인으로 붙였다. 진짜? 이렇게 나. 진짜? 저 엄청 사랑했나 보다. 근데 결혼 못한 거구나. 아니, 영화에서. 네, 영화에서. 실제로 그런 건 아니고요. 만난 적이 없죠. 네. 그 남자의 그 성이 문이면 참 좋을 텐데. 문, 제인. 나 진짜 빵 터졌어. 아니, 참, 그때 우리 그걸 아무도 캐치를 못 했는데요. 네. 그, 니콜 키드만. 네. 니콜 키드만이 이게 침대에 누워있는데. 그때 그런 말씀 하시죠. 키가 크드만. 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도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오빠가 드립 쳤는데 우리가 몰랐다. 우리가 아무도 모르고. 제가 이렇게 방송합니다, 여러분. 네. 녹음한 센스 없는 우리들과. 그렇죠. 녹음한 거 들어보니까 이때 이렇게 라임을 했는데 우리가 아무도 몰랐구나. 전 사투리 한 건 줄 알았어요. 크드만? 크드만. 답답하다, 진짜. 네,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말씀대로 아까 또 1802년 나이 27이죠. 네. 그때 아주 어린 시절 친구인데 아주 부유한 집안이죠. 네. 근데 좀 따분했대요, 성격이. 거기가 이제 청혼을 했는데 수락을 했다가 하루 만에 다음날 거절했다는 거예요. 수락했다 거절했대요? 네, 그 적극적으로 수락했다가 저 사람하고는 평생 못 살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좀 어떤 자존감, 자의식도 강하고 또 기본적으로 똑부러지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진정으로 존경할 만한 남자를 만나지 못하면 자기 결혼생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치. 이 책에도 나오죠. 혼자 살겠다 이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런 사람은 그렇게 자기의 어떤 감성이라든지 지성과 좀 떨어지는 남자를 만나면 근데 그 남자를 존경해야 되잖아요. 네. 못 견딘다는 거죠. 맞아. 우리 예전에 보면 조선시대 때도 허균의 누이 헌안스런 힘들잖아요. 그렇게 사는 가는 게 자체가. 이 재능이 있는데 그 재능을 평가하고 인정하고 사랑해주지 못한 남자를 만나면 너무 힘든 거죠. 네. 갑자기. 그리고 우리 남편 그래도 날 잘 인정해줘. 너무 과대평가해서 문제지. 근데 참 이 외모가 지금도 이제 제인 오스틴 하면 항상 요 이미지거든요. 요게 요런 걸로 해가지고 요 이미지가 앤 해서웨이의 느낌이 있네요, 정말. 근데 이 조카가 사실은 그 자기 언니가 그린 초상화를 가지고 요걸 다시 만들었는데 그 조카는 절대 안 닮았다 이거요. 하나도 안 닮았다. 이렇게 예쁘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뭐 이제 지금 그래도 여러 기록이 나오는데 보면 키가 크고 날씬하고 얼굴형은 좀 둥근데 갈색 머리에
아주 안색이 환했다는 거예요. 얼굴색이 아주 환하고 밝아가지고 기본적으로 상당히 미녀였다. 근데 항상 모자를 착용했다는 거예요. 모자? 왜요? 머리 숱이 없었나? 모르겠습니다. 모자를 너무 모자를 쓰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조카들도 모자 좀 제발 벗으라고 할 정도로 그 모자 쓰는 걸 그렇게 좋아했대요. 모자를 좋아했던 제인 오스틴. 근데 나중에 결국 어떻게 보면 좀 요절했다고 볼 수 있잖아요. 42에 이제 세상을 떠났으니까. 네. 근데 그때 나타난 증상들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이 에디슨 병이다. 그게 무슨 병이에요? 에디슨 병이다. 그 부신피질 저하라고 해가지고 네. 이 병 걸렸다고 지금 감옥에 있는 분이 이 병 걸렸다고 그때 했잖아요. 이거 독신들이 걸리는 병인가?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제 부신이라는 게 우리 콩팥 위에 있는 호르몬 나오는 그런 걸 부신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호르몬이 이제 잘 안 나오니까 만성 피로 증후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항상 매사가 힘들고 피곤하고 고병에 걸렸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림프암에 걸렸다기도 하는데 결국 그렇게 해서 42에 세상은 떠났죠. 42? 네네. 근데 참 생전에 그러니까 돈 문제로 너무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 죽기 1년 전에 언니에게 이런 편지를 보내요. 먹고 사는 문제로 내가 지금 머리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글을 쓴다는 게 나한테는 정말 너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항상 그 돈 문제로 걱정하고. 근데 되게 유명한 작품들을 다 썼으면 그 당시에 히트를 못했어요. 근데 유명한 작품을 그 당시에 살아생전에 4권의 장편 소설을 냈는데 근데 그게 총 벌어들인 수익이 한 600파운드 정도. 그럼 얼마예요? 그러니까 이게 당시에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당시에 19세기 초반이죠. 1820년대 평균 수입이 공장 노동자가 1년에 한 25파운드. 1년에? 25파운드. 근데 숙소는 제공돼요, 여기서. 그리고 가정교사가 1년에 25파운드. 이거는 숙식이 제공되는 거죠. 그리고 중산층 신사가 살아가는 게 한 1년에 수입이 500파운드 정도. 그리고 부유한 신사가 개인 마차를 가지고 있는 정도가 한 1200파운드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년에? 중산층으로도 못 사네, 그럼 600파운드 가지고는. 아니, 그러니까 책을 통해서 다 해서 600파운드예요. 1년도 아니고 다 해서 평생. 그게 한 6, 7천만 원 정도 될 것 같은데. 평생. 요즘 돈으로. 그러니까 평생. 그렇겠네요. 네. 진짜 어렵게 살았구나. 그러니까 이 책에 보면 이 돈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나와요. 주인공 엘리자베스가 나중에 결혼을 하거든요. 아주 이제 부자고 결혼에 성공하게 된단 말이죠. 근데 엘리자베스가 당시 아버지 수입이 딸 5에 부인이 있는 아버지 수입이 토지에서 연 2,000파운드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딸이 엘리자베스가 그 옷이라든지 먹을 거 해서 엘리자베스한테 들어간 돈이 한 100파운드 정도 돼요. 그걸 엘리자베스가 결혼하면 1,000파운드를 받거든요. 지참금으로. 그럼 1,000파운드에서 나오는 이자, 채권 1,000파운드를 받으면 이자가 4%예요. 40파운드. 그럼 이 여자가 결혼을 하게 되면 1,000파운드 가지고 와서 40파운드 자기 수입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하시하고 결혼하게 되잖아요. 다하시 수입이 펜벌리의 그 어마어마한 부동산은 논외로 하고 그냥 공식 수입만 10,000파운드예요. 그러니까 10,000파운드. 1년에? 네. 그러니까 100배 이상의 수입이 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완전 신데렐라가 되는 거죠. 이거 보면서 진짜 행복했잖아요. 제가 엘리자베스도 아닌데 둘이 딱 이루어지는 순간 그래 나의 꿈도 실현됐다. 여기서 박수를. 근데 이게 내 생각에는 제인 오스틴이 그 사랑하는 그 사람과 헤어지고 난 후에 이 작품을 썼나요? 그렇죠. 그 자신의 어떤 그런 판타지가 여기에 다 반영이 된 거예요. 못다 이런 꿈을. 네. 그럴 수 있죠. 나이도 비슷했고 여기 나오는 엘리자베스하고 나이도 비슷하고. 네. 네. 그렇죠. 거기서도 딱 반대하잖아요. 그 공작 부인이. 그렇죠. 네. 아유 그 영화에서 그 007에 상관 나오는 여자분이 있죠. 캐서린. 그러니까 그 영화 007에서 항상 007에 상관하는 그 여자분 있잖아요. 그 주인 배우 주디 덴치. 네네네. 그분이 바로 나오는데 캐서린 더버그 공작. 뭐 정말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 반대라는 게 왜냐하면 어떻게 친분도 천하고 그리고 근데 그 공작부인 입장에서도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공작부인도 딸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자기 언니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사촌 동생 이종 사촌끼리 결혼을 해야지 그래 자기가 보장받잖아요. 그치. 거기도 상류사회라도 이 재산은 잘못하면 만약에 결혼 안 시키면 다른 데 뺏길 수 있는 거죠. 다른 시댁 식구한테. 그렇구나. 그렇죠. 그래서 그랬구나. 나는 그러니까, 그 여자 돈도 많으면서 왜 이렇게 반대를 하나 했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상류사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여기도 이 주인공 엘리자베스 버넷의 집안도 귀족 계급하고 시민 계급 중간쯤 되는 거예요. 좀 귀족 계급의 마지막 정도? 향사 계급이라고 하는데 젠틀리의 좀 이 단계인데 그러니까 여기도 아버지 자체는 신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말한 엄마는 상인 계급의 딸을 비슷하게 돼가지고 엄마가 조금 친분이 천한 게 나오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엄마도
여기서 딸들을 못 치워가지고 난리거든요. 근데 그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니 좋은 집에 시집 못 보내가지고. 네, 근데 진짜 이 책에 나와요. 마지막 소설에 딸 둘을 치우게 돼가지고 너무나 기분이 좋은 그 번외뿐이 이렇게 나와요. 죽고 사는 문제니까 진짜.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그 나오잖아요. 아까 말한 목사 같은 경우 만약에 얘가 아니 생전 보지도 못한 애가 갑자기 자기 집하고 재산을 다 가져간다는 거죠. 영지를. 그렇게 되면 자기들은 그 애가 선의를 베풀지 않으면 다 쫓겨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좀 신경증을 부리고 하는 게 아주 현실적인 뭔가 이유가 있는 거죠. 단순하게 이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좀 이상한 사람이다. 이상 성격의 소유자가 아니라 진짜 그럴 것 현실적인 문제는 만나가면 쫓겨나고 우리는 굶어 죽는다 이런 생각하니까 항상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깔려 있죠. 그 제인 오스틴은 그러면 당대에는 그렇게 유명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제인 오스틴이 당대에는 사실 소설 4권을 낼 때 자기 이름 발표를 할 수 없어요. 레이디라는 이름으로 나갔어요. 저자 이름이 레이디예요. 레이디. 왜? 그 함부로 이게 이런 내용 내봐요. 남자들이 엄청 돌 던지지. 그래서 지금 나도 이렇게 욕 먹는데 이 당시에 이랬으면 거의 돌 맞아 죽었어 이분은. 레이디라고 이름을 그랬죠. 그러니까 레이디고 뭐 예를 들어 처음에 책을 낸 게 우리가 센스 앤 센서빌리티 감성과 이성. 그거 내보고 나서 그 다음에는 감성과 이성을 지은 레이디. 그 다음 책은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또 감성과 이성과 뭐를 지은 레이디. 이런 식으로 그렇게 냈다고 하죠. 네. 그래요. 네. 재밌네. 그렇지만 지금은 뭐 제인 오스틴 자체는 우리가 제이나잇이라는 말까지 쓰거든요. 제이나잇. 제인에다가 IT를 붙여가지고 제인의 추종자들, 팬들. 이렇게. 제이나잇. 네. 지금도 영국도 있지만 미국에도 제인 협회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 정도로 협회가 있어요. 여기 다 여자일 거. 아니, 남자들 많고. 그래요? 소식지도 계속 나오고 소식지가 있고. 그러니까 제인 오스틴이 특이한 거는 연구자들, 교수들도 아주 이 사람을 연구하지만 일반 팬도 지금도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이 상품이 엄청 많이 나와요. 향수도 있어요. 제인 오스틴 향수? 네, 제인 오스틴 나중에 결혼하게 돼가지고 그 영지 있잖아요. 그 다시의 영지 지역 이름이 펜벌리거든요. 펜벌리 지방인데 그 펜벌리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 향수 이름이 펜벌리 해가지고 옆에 부제로 로맨스의 향기 이런 식으로. 그 향수가 지금도 팔리고 있고 또 제인 오스틴 요 아까 얼굴 모양으로 쿠키 트리 있어가지고 쿠키. 아 그래요? 그것도 있고 반창고도 있어요. 다시 반창고, 엘리자베스 반창고. 그 인물 그림이 반창고도 있고. 그다음에 타투도 있고. 방향제도 있고. 제인 오스틴 산업이에요 이게. 제일 재밌는 건 2017년에 영국 10파운드 지폐에다가 제인 오스틴 초상화 들어갔죠. 들어갔어요? 네, 2017년에. 영국은 왜 유로도 하지만 파운드 쓰잖아요. 그렇구나. 그 정도로 대단한 작가죠. 그러면 일당백 한번 당연히 와야 되겠네. 모셨어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제인 오스틴 유산이 지금도 뭐 좋아하는 사람들 워낙 좋아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햄릿이 영문학의 첫 번째 아들이면 제인 오스틴 이 오만과 편견을 그린 주인공 엘리자베스 번넷은 바로 첫째 딸이다. 이 정도까지 평가를 받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뭐, 그 20세기 영국의 유명한 또 여류 작가. 누구 있지? 버지니아 울프. 등대로 세월 이런. 울프가 그런 이야기 했죠. 근데 문제는 제인 오스틴의 소설은 제인 오스틴은 아마도 모든 위대한 작가 중에서 그 위대함을 딱 집어내기가 가장 까다로운 작가일 것이다. 그러니까 위대함을 누구나 딱 보고 다 위대하다 이런 게 아니라 좀 위대함을 집어내기가 좀 쉽지 않은 작가다 이거죠. 왜? 일상생활을 다루고 있으니까. 지금까지 아무도 다루지 않았던 그 일상에서의 사람들의 어떤 그 여러 가지 말과 은행의 어떤 여러 가지 간극이라든지 그리고 그 일상생활에서 그것들을 관통하고 있는 돈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딱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불편한 진실을 드러내니까 되게 불편한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특히나 이 아이바노라고 중세 기사 소설이 있지 않습니까? 썼던 월트 스콧 같은 경우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뛰어난 사람이라 본 거죠. 일상생활에 그 참 여러 가지 그 사연과 감정과 이런 여러 가지 사람들의 성격 묘사하는데 아주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작가를 지금까지 나 만나본 적이 없다. 이렇게 했는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또 오히려 영국의 귀족들은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신선할 수 있었는데 오히려 미국의 작가들 있죠. 미국이 항상 좀 그런 자기들이 같은 이 서민적인 어떤 기조를 갖고 있어 그런지 미국의 마크 트웨인이라든지 미국의 에머슨이라고 시인 겸 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들 정말 제인 오스틴을 까거든요. 까요? 네, 엄청나게 비난해요. 그 마크 트웨인은 어느 정도냐면 통속적이라는 거예요? 그런 느낌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식의 마크 트웨인이 이런 식이에요. 자기는 제인 오스틴의 책을 한번 펼칠 때마다 순식간에 포기하게 된다. 이러면서 자기가 오만과 편견 한번 펼칠 때마다 제인의 무덤을 파헤쳐가지고 정강이 뼈를 뽑아서 그녀의 해골을 패주고 싶다. 그 정도로? 뭐야? 그 정도로 싫어해요. 그리고 또 에머슨 같은 경우는 이 제인 오스틴이 왜 높이 평가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 통속적이고 새로움을 찾아볼 수 없고
천박한 인습에 얽매 있다. 세계에 대한 말 들어본 말들만 지금 다 나오고 있어. 너 주로 평소에 주로 많이 듣는 말이죠, 제가. 세계에 대한 어떤 지성이나 위트, 지혜도 없다. 네. 삶이랑 그렇게 협소하고 옹색한 게 아닌데 차라리 자살이 좀 더 품위를 갖춘 행동으로 보일 지경이다. 이 정도로 에머슨은 가요. 재밌는 게 이 둘 다가 사실 네. 어떻게 보면 미국 작가들이고 미국의 사상가들인데 네. 19세기에 뭔가 미국이란 게 새로운 뭔가 질서를 갖춰 나가고 품위를 갖춰 나가는데 제인 오스틴 같이 이렇게 일상생활을 흐르고 있는 물질적 토대 네. 특히나 미국이 물질사회잖아요. 이런 것들을 딱 과감없이 드러내니까 이게 몹시 불편하지 않았을까. 또 그런 것도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20세기 아주 유명한 영국 문학의 개관신 오든 같은 경우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 오스틴만큼 나에게 충격 준 사람이 없다 이거죠. 왜냐하면 그녀에 비하면 제임스 조이스, 율리시스는 조이스 같은 경우는 마치 풀잎처럼 순진해 보인다. 영국 중산층 출신의 노처녀가 돈이 갖는 사랑의 힘을 잘 묘사해내고 너무나 솔직하고 태연하게 우리 이 사회의 경제적 토대를 드러내는 것을 보노라면 정말로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을 금할 길이 없다.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나에게 충격을 주고 그치. 새로운 통찰력을 줬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저는 뭐 어떻든 이 제인 오스틴의 소설이 정말 그 새로운 땅, 아주 낯선 이야기 이런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남녀의 가장 보편적인 로맨스에도 실질적으로는 물질적 조건이 어김없이 관철되고 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밌는 게 그때 귀족 사회는 신분이잖아요. 계급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중에 주인공 다이시가 그렇긴 하지만 당신 집안 문제 많고 뭐 다 알지만 난 오로지 당신만 보고 그렇게 행동한다. 그 말은 뭐냐면 이제 개인을 바라보는 결혼으로 이제 뭐 바뀌어간다. 요걸 딱 포착하는 사람이다 이거죠. 계급, 신분 위주의 어떤 결혼관에서 이제 자유연애, 개인을 바라보는 연애로 바꿔가는 걸 포착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아주 뛰어난 정말 그 문명사적 전환기를 포착해낸 거 아니냐 남녀의 어떤. 그래서 저는 아주 뛰어난 작가다 이렇게. 결국은 진짜 둘이 사랑해서 결혼하는 거니까. 바로 그죠. 그러니까 그게 핵심인 거죠. 아무리 우리를 신분이 갈라놓고 교양이 갈라놓고 네. 뭐 경제가 갈라놓을지라도 우리는 서로 너는 정말 오만한 인간이야. 너 다 가지고 있으니까 참 오만하다. 그리고 너는 정말 편견 덩어리구나. 내가 이렇다고 해서 말을 그냥 무조건 곡해하고 이렇게 서로 완전히 안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다가 결국 여러 가지 사건을 겪으면서 네. 오히려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오만한 사람도 바꿔지고 편견을 가진 사람도 바꿔지고. 그러니까 결국 인간이라는 것이 바꿔지는데 뭘로 바꿔지느냐. 인간 안 바꿔지잖아요. 근데 바꿔진다. 사랑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아주 남자 여자를 떠나가지고 우리 사람들을 뭉클하게 만드는 게 있죠. 사람은 바뀔 수 있다. 이걸 보여줍니다. 마침 또 다하시가 돈이 많았던 거고. 아니, 사랑에 빠졌는데 돈이 많은 걸 어떡해. 그러니까 문제 그 동생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이 재산이 얼마래 그러면서 끼악 하면서 서로 막 너무 좋아하고 정말 사랑에 빠질 그 돈 가지고만 사랑에 빠질 것 같은 태도. 네. 그때 같이 소리 지르는 사람이 바로 정민여예요. 정민여. 네, 정민여입니다. 박수 치면서. 60억? 자, 그러면 저희가 뭐 작가는 충분히 좀 살펴본 것 같고요. 네. 오만과 편견 이 책을 본격적으로 2부에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